안녕하십니까. 인문역량 강화 사업단의 이혜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저희 사업단의 우수 프로그램 성과와 지속 운영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이 지속 가능한 우수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앞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가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사업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단은 본 사업기관과 그리고 사후관리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총 3년이었고요. 사후관리기간은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총 5년으로 전체 8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번 2월을 계기로 해서 저희 사업단은 종료됨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문역량 강화 사업단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모르시고 그냥 그 사업단 명칭만 들으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문역량 강화 사업단의 인재상 및 특성화를 살펴보면, 저희는 동남권 지역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계승 발전하고 블랙형 창의 인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블랙형 창의 인문 인재라고 얘기를 하면 블랙형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블랙이라고 하면 모든 색을 다 혼합시켜서 나오는 색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에서는 블랙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가, 모든 학문을 섭렵하고 포섭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학문을 융합할 수 있는 인재라는 의미로 블랙형 창의 인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블랙형 창의 인문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두 가지 모델을 개발했는데요. 첫 번째가 인문 콘텐츠 융합, 개발, 창조, 특성화를 위한 인문 기반 융합 전공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기록, 창작, 문화유산 발굴, 보존, 심화 연구를 특성화로 하는 기초 학문 심화 모델입니다. 여기 모형에서 보시면 인문 기반 연계 전공이 인문 기반 융합 전공 모델이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학석사 연계 과정과 석사 과정이 있는데, 이 두 그 과정 속에 있는 학문 후속 세대들을 연구 장학금을 지원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기초 학문 심화 모델입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을 통해서 블랙형 창의 인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모델로 저희들은 설계를 하였습니다. 인문 기반 융합 전공과 기초 학문 심화 모델을 살펴보면요. 인문 기반 융합 전공에는 인문 융합 콘텐츠 기획 전공, 창의 인문 경영 전공, 동북아 인문 프론티어 전공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세 가지 전공에서는 취업과 창업, 역량을 강화를 목적으로 전공이 진행되었고요. 기초 학문 심화 모델은 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한국어문학과 주축이 되어서 학문 후속 세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인문역량 강화 사업단 내에서 운영했었던 모델별 프로그램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문 기반 융합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겟먼스 인턴십, 그리고 동아대와 부산 외국어대 지역대학이 상호 교환하는 강의 교환제, 전문가 초청 특강, 국내 학술대회 및 세미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아대와 부산 외국어대 지역대학의 상호 교환 강의인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그 인문과 예술을 융합시키는 강좌를 개발해서 부산 외대에 강의를 제공하였고요. 부산 외대에서는 각 나라별 지역 문화 축제를 주제로 하여서 저희 학교에 제공을 하였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데코 점수를 부여했지만, 그 부산 외대에서는 학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학점을 부여하면서 학생들이 자기네 학교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어학
계통이 아니라 인문과 예술이 융합되어 있는 주제를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의 1000명 가까이 수업을 들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1월 말에도 외대에서 같이 강의 교환제를 하자고 연락이 왔지만 저희 사업단이 이제 종료가 됨에 따라 저희는 불감을 알려드렸습니다. 참 가슴 아픈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초학문 심화 프로그램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학과 그리고 고고미술사학과 한국어문학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 장학금을 지원하여서 연구 역량을 강화하였고, 그리고 해외 학자 및 전문가 초청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외 학자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러시아, 일본, 대만, 홍콩 거기에 있는 다양한 학자들이 그 교류를 하면서 저희 학생들에게도 그 글로벌 역량 강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 및 국제 학술 대회, 국내 세미나 및 콜로키움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인문 기반 융합 프로그램과 기초 학문 심화 프로그램에서 저희들이 그 이번 성과 포럼을 통해서 소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글로컬 헤리티지 청년 기획자 양성 과정과 출판 문화 매체 전문가 양성 과정, 그리고 나도 그림책 작가다, 동화 인문학 콘서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4개의 프로그램은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아주 우수하고 질적으로 탄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4가지 프로그램을 2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인문 콘텐츠 전문가 양성 특화 진로 프로그램과 학연 인문학 확산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문 콘텐츠 전문가 양성 특화 진로 프로그램에는 기록문화유산과 창작문화유산을 담고 있는 글로컬 헤리티지 청년기획자 양성과정, 출판문화매체 전문가 양성과정, 나도 그림책 작가다 로 분류할 수 있고, 학연 인문학 확산 프로그램에는 인문 시민 문화를 담고 있는 동아 인문학 콘서트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컬 헤리티지 청년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은 전문가 교육과 현장 필드 워크숍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전문가 교육은 헤리티지 기획자 양성을 위해서 전문 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총 86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 필드워크 같은 경우는 전문 실무 교육을 이제 이론상으로 접하고 난 다음에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과정으로서 콘텐츠 문화 스토리텔링화, 그리고 아이디어 개발 및 연구 접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장 필드 워크숍은 10일에 진행을 하였는데요. 2021년도에 학생들이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가 교육하고 현장 필드 워크숍을 좀 더 횟수를 늘려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2022년, 23년도에는 저희들이 횟수를 늘려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행했던 내용을 보면 전문가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동기까지 진행하면서 총 10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 필드 워크숍은 10월하고 12월 진행을 하였는데 학생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를 신청을 항상 하는데 12월 달에는 현장 그 문화관광 해설사를 2분을 섭외를 해서 2팀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진행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면서 그 해설사분들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런 시민 강좌의 해설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해설을 해주겠다 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 필드워크 2번을 갔었는데 갔던 곳이 다 경주 양동마을, 안동 하회마을, 그리고 천마청, 첨성대 불국사, 그리고 여러 가지 서원들을 다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8시 30분까지 하단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지각 한 명 없이, 노쇼 없이 저희들이 36명, 37명 빡빡하게 다 진행을 하고, 그리고
무사히 귀가를 하면서 학생들이 이번에 끝나면서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출판 문화 매체 전문가 양성 과정인데요. 이 프로그램 또한 학생들한테 아주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기초 학문 심화 모델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타 전공 학생이랑 타 단과대학 학생들이 계속 저희 사업단에 요청이 왔었습니다. 요청도 하고 신청도 하면서, 그래서 기초 학문 심화 모델 학생뿐 아니라 저희 학교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의 40명 가까이가 매 한 달 반 동안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을 매주 학생들이 출석하면서 수료를 계속하였고요. 그래서 출판업계의 현실과 취업 전략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그 현장 답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파주에 있는 출판사 같은 경우는 그 지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학생들한테 오픈을 시켜주지 않는데, 이제 특강을 오신 편집장님들이나 대표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주의 출판업체에 이제 현장 실습을 했습니다. 그런 현장 실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창작이라든지 문화 역량 강화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기초 학문 심화 모델의 전공이 아니어도 타 전공이어도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인문 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출판 문화 매체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공모전에 참여해서 수상을 하기도 하고 작가로 등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문학동네, 민음사, 호밀밥 출판사, 열림원 등에 취업을 하는 그 성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총 72회 전문 실무 교육을 했고, 참여 학생들은 지금까지 누적 2,81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출판 문화 매체 전문가 양성 과정을 2016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그 결과물로 그 출판 문화 매체 전문가 양성의 결과물로 나도 그림책 작가다, 이 프로그램을 2023년도에 새로이 개발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개발할 때는 이때까지 이론적인 것을 공부했으니 나도 그림책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결과물을 만들자는 의도는 좋았으나, 사업단이 끝나는 마지막 기간에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아주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세부 주제를 보시면 1인 작가, 1인 출판사, 1인 독립서점 전문가로 성장하기라는 세부 전공을 정했고, 그 속에서 사회 전문가 실무 교육을 하고 10회 그림책 작업을 했는데 10회라는 그림책 작업 시간이 아주 짧았지만 31명이 수료를 했고 31권의 그림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부터 해서 12월 첫째 주까지 종료가 되었는데요. 화요일, 목요일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고, 지난 겨울에 기억을 해보시면 비가 아주 많이 왔고 많이 추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덕에서, 간호학과 학생들도 있었어요. 구덕에서 부민에서 승학으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해서 제가 10분 늦습니다, 30분 늦습니다, 뭐 스터디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최대한 빨리 갈게요, 학생들이 엄청나게 연락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제 그림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무 교육을 어떤 분을 모셨냐면 1인 작가, 그리고 1인 출판사 대표, 1인 독립서점 대표,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내가 이 책을 만들었을 때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책이거든요. 제가 마이크 잠시 내려놓고 책 2권인데요. 채소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책들이 맨 첫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첫 페이지는 무조건
책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채소를 좋아하세요는 철학생명의료윤리학과 학생인데 자기 가명을 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이라고 해서 책을 하고 저희 학교라든지 대학혁신지원단, 인문역량 강화 사업단까지 다 들어가 있고, 특히 이번에 책을 다 하면서 학생들한테 제가 뭐 나중에 뒤에서 필요성이나 제헌점을 얘기하겠지만 IS의 넘버링도 다 부여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판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 책자들이 31권이 나왔는데 한 15권은 판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책이 있는데, 우선 채소를 좋아하세요 먼저 보시면 물음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고 느낌표도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좋아하세요 물음표가 될 수도 있고요, 느낌표가 될 수도 있고요, 마침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학생의 내용이 너무 재미있는 게 미움받는 채소 4가지예요. 미움받는 채소 4가지, 오이, 파프리카, 가지, 브로콜리예요. 이 4가지 미움받는 채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쁨 받는 채소가 되고 싶은데 왜 나를 다들 미워하지? 그래서 자기들이 주위에 도움을 받는 그런 내용 과정들을 이렇게 여로라고 해야 되나요? 미움받는 채소들의 여로, 성장 과정. 그래서 나중에 아주 맛있는 카레 스프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채소 싫어하는 어린 아이들한테 정말 소개하고 싶은 그림 동화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판매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책을 뭐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하게 이 한 권당 제작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그림도 잘 그리고 내용도 너무 재미있게 학생들이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만의 바다인데요. 여기 학생은 자기 이름을 그대로 허태영으로 쟀고 미술학과 학생입니다. 미술학과 학생인데 아르바이트로 아마 동화책에 그림을 그려주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 사진이랑 소개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역시 ISBN 넘버링을 받아서 판매 가능한 책자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고양이 형제 2마리가 있어요. 둘이서 뭘 하자고 얘기는 시작이 돼서 합의를 봤는데 그 다음에 의견 충돌이 계속 생겨요. 그 의견 충돌 속에서 서로 삐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저 어항 속에 있는 저거를 한 다른 고양이가 발로 차가지고 이게 이제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흘러 들어가면서 보니까 더 아름다운 바다가 되었다. 그런 아주 아름다운 얘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우애를 강조하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 고양이가 요즘에 고양이 펫이 유행이긴 하지만 이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강아지도 할 수 있고 호랑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푸바오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동화책이에요. 그래서 이 잘된 동화책을 학생들한테 나눠주면서 저희들이 또 잘된 건 따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프로그램, 이제 3번째 프로그램은 이제 동화 인문학 콘서트입니다. 아마 인문학 콘서트는 워낙 학교 전체에 홍보가 잘 돼 있어가지고 다들 아실 텐데, 인문학적 소양과 인문학 진흥을 목적으로 대학 지적 자산 공유 및 인문학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와의 교류 및 인문학 확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교 대외적 위상 및 이미지 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부터는 봄, 가을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추후에는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진행을 했는데 총 2,901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저희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워낙 참여를 많이 해서 인문학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인문학 관련된 지역 문화 축제로 자리를 거의 잡고 있다고, 1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2018년, 19년, 20, 21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했고 22년, 23년 이렇게 진행을 했고, 포스터도 거의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터만 딱 붙이면 인문학 콘서트구나, 동아대학교 인문학 콘서트구나, 시민들도 거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방금 소개드린 4가지 프로그램이 저희 사업단이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자부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저희 사업단 종료와 함께 끝나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필요성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글로컬 헤리티지 청년기획자 양성 과정을 시작할 때는 피란수도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피란수도 부산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세계유산 등재된 우리나라 유무형 문화 콘텐츠 강좌까지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세계문화유산 및 문화 콘텐츠 강좌를 개발하였고요. 그리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채용 및 지금 밑에 있는 이 3가지는 학생들의 설문지에 따라 가지고 요구사항을 제가 지금 적은 것입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채용 및 인턴십 전략 특강을 요구를 했고요. 부산 및 경상권 세계문화유산 필드 워크숍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타 지역, 특히나 서울, 경기, 전라에는 워낙 많은 유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필드 워크숍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학생들이 저렇게 그 정확하게 적었던 이유가 저희들이 그 전문가 실무 교육을 할 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지적 연대 본부장님이 계속 특강을 진행하셨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그 백제 세계유산센터 그리고 제주도 세계유산 그 본부 그다음에 백제 세계유산센터 문화재청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그 실무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학생들이 그 센터 기관에 대해서 더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도 그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도 그림책 작가다는 학생들이 1인 작가, 1인 출판, 1인 독립서점이라는 트렌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실무 교육을 하기를 원했고 이거는 이제 저희 사업단 내에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건데 완성된 그림책 전시회 개최 및 판매를 통한 그림책 작가 양성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교 홈페이지에 저희 학생들의 그림책 그리고 작가를 업로드해서 1인 작가 양성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카카오에서 진행하고 있는 브런치 작가가 있거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저희 학교 학생들도 활동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응원 프로젝트도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 콘서트는 뭐 여러 가지 인문 활성화도 있겠지만 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대학의 지적 자산 공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그 학교 홍보 효과도 최대한 극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문 역량 강화 사업단이 2월 달에 종료됨에 따라서 이러한 우수 프로그램 이 3가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뭐 저희들이 어떠한 부서를 지칭할 수는 없지만 학교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주도적으로 주최를 하여서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했으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뭐 우선 뭐 지난 8년간 참 고생이 많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